네, 글로벌 이슈와 함께 개장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쳤지만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엔비디아 또다시 7% 넘게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경신했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개장 전부터 약 0.9%가량 뛰어오르면서 3대 지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뉴욕 증시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죠. 유선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현재 좋지 않게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방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국채 금리가, 특히 10년물 금리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면서 오늘 주가 하락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어저께도 사실 어저께부터 시작된 뉴스 덕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저께 기준으로 2년물 국채 입찰과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생각보다 낮은 수요를 보여주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뛰어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소비자 신뢰 지수가 3개월 만에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뒤로 밀려줄 수 있다는 공포가 다시 또 밀려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10년물 금리가 뛰어오르게 되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현재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방금 장 열렸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로 시작을 하고 있고 S&P 500은 마이너스 0.76%, 러셀2000은 마이너스 1.47%, 나스닥은 마이너스 0.83%로 사실상 모든 섹터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 0.86%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또 이에 더해서 카시카리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저께 보우만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에 이어서 원래 카시카리 총재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이 카시카리 총재가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보우만 총재가 이야기했던 현재 진행 중인 QT에 대한 테이퍼링이 현재 우리가 금리 인하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짚어주실까요? 근데 현재 중국 관련해서 IMF 부총재가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목표 GDP의 상승률 목표가 5%로 이미 상향 조정을 했는데 IMF도 이번에 4.8%에서 5%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뉴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업그레이드는 1분기 GDP 성장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사실과 최근 발표된 중국에서의 부양책 정책 조치를 반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중국이 제시하는 목표 5%와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좋은 소식을 전달하게 됐는데요.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저께 항생 지수는 굉장히 많이 빠지는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됐는데 사실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소비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 덕에 여러 곡물 관련된 인플레이션이나 커프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소식들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에너지 기업이죠. 헤스가 쉐브론에 72조 인수안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정확히? 네, 현재 헬스 주주가 쉐브론에서 제안한 인수 제안에 대해서 약 72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안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이 소식 관련해서 대다수의 주주들이 이 전략적 거래에 강력한 가치를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헬스 같은 경우는 신흥 산유국으로 떠오르는 남미 가이아나 해저 광구에 대한 사업권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쉐브론 같은 경우는 가이아나 유전 사업권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헬스를 53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쉐브론 같은 경우는 헬스의 가이아나 유전을 인수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통해 흑해 항구를 석유를 운송하는 카자흐스탄 탱기즈 세브로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가이아나 쪽의 유전을 인수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헬스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엑소모빌, 쉐브론의 가장 강력한 경쟁업자가 이번 인수에 저지에 나서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최종 거래 종결까지 혹은 단독점 위반 쪽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는 뉴스플로우 계속해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현재 애플이 유일하게 M7 종목들 중에서 한 0.24% 정도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말레이시아에 첫 매장을 오픈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관련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애플 쪽에서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첫 스토어 매장을 다음 달 22일에 오픈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애플은 지난해부터 아니면 이번 어닝콜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시피 중국 외 아시아 지역 판매 확대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도, 태국 등에도 매장을 오픈했는데 애플은 수년 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일부 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아이폰 일부, 베트남에서는 에어팟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 팀 쿡 애플 CEO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지역 일대를 방문하면서 애플 지역의 생산 및 판매를 강화하기 행보를 본격화하기도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말레이시아의 판매점을 오픈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오늘의 상승 관련해서는 아마 이 말레이시아 오픈 소식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어저께 발표가 있었던 50% 중국에서의 판매량 50%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어저께 같은 경우는 못 올랐던 게 40%에 해당하는 세일을 이용해서 올라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어저께 올라갔던 부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했는데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좀 버텨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경제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